자, 4월 학력평가 기하편의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무난합니다. 전형적인 문제들이고요. 3월 때도 그랬습니다. 워낙 2차 곡선 파트 관련된 접선 주제들이 순위에 등장할 수 있는 고난도 문제 한 문제 후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크해 두시고 오늘은 29번하고 30번의 집중 분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29번은 평면 벡터고요. 우리의 시험 범위상 평면 벡터 문제가 고난도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29번이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워낙에 평면 벡터 문제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합벡터의 크기든 내적이든 이걸 해석하는 상황별 해석 체계들을 반드시 점검해 두시기 바라고 오늘 주어진 저 문제를 두 가지 각도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번 풀이는 말이죠. 그야말로 기하학적으로 해석해 보는 겁니다. 벡터의 기하적인 변형을 거쳐서 해석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주어진 이 도형의 상태가 좌표 평면을 전제로 하고 있고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표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좌표의 해석, 즉 좌표 연산의 측면에서도 해석해 보겠습니다. 좌표 연산은 말은 벡터의 성분 계산 체계를 말합니다. 물론 결국 최후에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 제일 번이에요. 기하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상황이 다음과 같은데 점 P가 말이지 반원위를 돌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원이 나오면 중심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 반원위를 도는 점 P를 예쁘게 표현할 방법이 이 점 원의 중심을 찍는 데 있습니다. O'에서 P까지 가는 벡터를 생각하면 크기는 항상 1인째로 그냥 단순한 도형이 180도 회전되는 모습의 벡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의 바늘과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 이 두 벡터는 시점이 현재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O라는 녀석은 좌표 원점을 나타내라고 찍혀 있는 것이고 도형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O에 비하여 O'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그죠? 네, O에서 P를 생각하다 보면 길이가 희한하게 변해가고 각도도 희한하게 변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해서 제1번 벡터의 연산의 기본 체제가 시점을 통일하는 데 있는데 그 시점을 지금 저 점 P가 돌고 있는 원의 중심 O'로 정돈을 시켜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OP라는 이 벡터는 O에서 O'를 거쳐 P까지 가는 벡터인 거니까 저런 식을 쓰기를 O에서 O'까지 일단 가요. O'에서 P까지 갑니다 해서 이 벡터를 두 개의 벡터로 살짝 분해해서 써봤습니다. 같은 방식대로 A에서 Q까지 가는 벡터마저도 A에서 O'를 거쳐서 Q까지 간 거니까 다시 더하기입니다. A에서 O'까지 가요. 더하기입니다. O'에서 Q까지 가는 벡터로 이렇게 변형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두 개가 네가 됐지만 눈에서 보는 것처럼 이 둘은 서로 역벡터이기 때문에 그냥 지워져서 끝입니다. 해서 말이지 O'를 시점으로 하는 새로운 벡터의 해석 체계에 돌입하게 됐는데 O'에서 P까지 가는 벡터랑 더하기입니다. O'에서 Q까지 가는 벡터입니다로 이렇게 변형을 시도해봤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 그림에다 살짝 표현해봤는데 그러니까 O'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P까지 가는 벡터가 있고 Q까지 가는 벡터가 있어서 이 두 벡터의 합벡터 크기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풀이 방법은 또 여러 갈래로 갈릴 수 있는데 오늘은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둘이 역벡터 체계였던 거하고 같은 방식대로 이 중에 이 어느 하나를 역벡터로 변형시키게 되면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의 합벡터를 논하는 거지만 단 하나의 벡터로 얘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O'에서 P까지 가는 벡터라는 것은 P에서 O까지 가는 벡터를 P에서 O'까지 가는 벡터를 생각해보면 이놈의 부호 반대인 이런 벡터가 됩니다. 이해가죠? 네. 시점과 종점을 바꾸면 부호가 뒤집힌단 말이지. 해서 말이죠. 이렇게 변형된 식대로 생각해보면 O'Q하고 P, O'를 서로 빼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그림 속 살짝만 들어볼 텐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렇게 생겨온 벡터 하나를 생각하게 됐다는 뜻이죠. 그 놈을 찾아 빼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치? 자, 다시 한번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주어진 두 개의 벡터 합을 단 하나의 벡터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얘를 이렇게 역벡터로 바꿨잖아요. 이 다음. 그럼 여러분의 정체는 뭐냐? 응? 그림 속으로 다시 한번 가볼 건데요. P에서 지금 5'까지 갔었잖아요. 이 벡터를 그대로 평이동시켜서 저점 P가 5'에 오도록 재조정하면은 요 반대편, 그래 한마디로 보면 5'에 대해서 점 P에 대칭점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지? 그러자마자 주어진 이 식 전부가 요 P에서 5'으로 가는 이 벡터 자체가 5'에서 P'까지 가는 벡터랑 완전 일치하기 때문에 5'에서 P'까지 갑니다 해서 이렇게 벡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됐죠? 다시입니다. 그러니까 점 P에 5'에 대한 대칭점을 찍으면 5'에서 P까지 가는 벡터하고 5'에서 P'까지 가는 벡터는 서로 역벡터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그러자마자 5'Q 벡터하고 5'P' 벡터하고 서로 뺀 거니까 벡터 연산체계상 저 말의 뜻이 P'에서 Q까지 가는 벡터입니다 해서 요렇게 식을 정리하면 결국 두 개의 서로 다른 벡터였는데 그들의 연산 구조를 다 정리해봤더니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로 요약 정리가 됐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문제 풀어 가볼까요? 우린 지금 점 P가 5'을 중심으로 하는 위쪽 반원 전부였는데 우리가 지금 찍으려는 P'이라는 것은 저 점 P의 대칭점이죠. 그럼 당연히 위쪽 반원 전부를 중심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반대로 뒤집힌 아래쪽 반원 그림이 이렇게 등장하겠죠.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 노란색 반원주상에 이 원호상에 점 P'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상에 점 Q까지의 최대거리를 찾고 최소거리를 찾으면 정답이 되지. 근데 워낙에 이 주제 자체, 이 그림 자체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생겨서 이 두 도형 사이 최단거리를 찾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가장 가까운 쪽으로 모여질 테니까 이 점 O에 여기서 왼쪽 요 변상을 움직이는 점 Q를 향해서 최단거리 수직을 꽂으면 요게 바로 내가 찾는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죠? 해서 말이지. 최소값을 찾아봤더니 그 최소값이 한변길의 일자리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요 수렴의 길이니까 루트 2분의 1입니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최대 길이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러니까 최대한 헤어진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에 이르는 최대 거리는 언제나 항상 중심을 기준으로 잰다 이 말이지. 그치? 그러면 저 중심에서 오른쪽 도형을 향해서 최대 거리를 찾으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 Q가 C에 와 있을 이 장면일 거야. 그치? 그럼 이 C에서 찍고 O를 5'을 통과해서 쭉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저 길이가 원 전부를 향해서도 여기서 그릴 수 있는 최대거리이기 때문에 내가 찾는 최대거리 여기까지 점 P가 P'이 찍히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점좌표 2,1이고 이 점좌표가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는 것처럼 직각삼각형의 구조를 따라가 보면 너 1이고 너가 3이니까 요만큼 전부 길이가 루트 10일 테고 요만큼 길이가 1이기 때문에 라지엔 최대값의 루트 10 더하기 1인가요? 요렇게 두 값을 정할 수 있고 각각을 제곱해서 더하면 결국 내가 찾는 그 최대값의 제곱과 최소값의 제곱값은 제곱하면 11인가요? 2분의 1이니까 2분의 23 더하기 2 곱하기 너 둘을 서로 곱하면 2루트 10. 네, 요놈하고 요놈하고 찾아서 서로 곱하면 원하는 정답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가 있었는데 역벡터를 사용해서 단 하나의 선분 길이로 바꿔치기 할 수 있었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풀이를 한번 도전해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좌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워낙 지금 도형 상태 자체가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들을 가지고 벡터의 연산, 합벡터를 생각하라 그러는데 다 치워버려요? 네. 다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저 점 P의 좌표를 잠시 x, y라고 가정해 봤습니다. 여러분 거기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점 Q의 좌표마저도 a, b라고 잠깐 가정해 봐요. 그럼 a 좌표는 워낙에 지금 마이너스 2, 0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주어져 있는 이 벡터의 계산 체계를 연산을 좌표로 동원해서 OP 벡터는 x, y가 될 것이고 AQ 벡터라는 것은 종점에서 시점을 빼는 거니까 A, B에서 마이너스 2, 0을 서로 빼버리면 A 플러스 2의 B가 되겠지, 그치? 그럼 결국 좌표 계산 체계가 성분에 의해서 X랑 A 플러스 2를 더하고 Y에 B를 찾아 더하는 이런 꼴로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좌표를 성분으로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벡터를 찾아 정리해서 그놈을 X라고 가정하면 결국 요 덧셈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벡터의 크기는 요 OX 벡터의 크기랑 완전히 일치한다니까 요 놈이 무엇인지를 찾기만 하면 5에서 X까지 가는 이 벡터의 크기의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로 변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첫 번째 풀이도 두 번째 풀이도 저 벡터의 구조를 단 하나의 벡터로 옮기자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더하고 이만큼 더한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x, y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a 플러스 2,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동그라미 두 개가 사실은 얘 자체야,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얘 자체가 점 P를 x로 옮기는 평행이동의 방향을 결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놈이 여기 찍혔었는데 A에서 Q까지 가는 요 벡터를 찾으면 얘가 곧 여기 찍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저 점이 평행 이동으로 옮겨가는 궤도를 나타냅니다. 됐죠? 평행 이동의 궤도. 즉, 이렇게 생각하면 원호가 있었는데 여기다 딱 클릭을 한 후 얘를 그대로 쓱 옮긴다 이 말이지. 그럼 당연히 A가 지름의 끝점인 원호였던 거니까 평행이동 가면 Q가 지름의 끝점인 원호를 그곳에 그대로 그려 넣으라는 뜻이었습니다. 해서 말이지. 지금 Q가 이곳에 있다면 얘가 지름의 끝점인 채로 이렇게 생겨먹은 반원을 그리면서 점 X 있잖아. X. 여러분 X라고 하는 녀석이 저 방향 그대로 평이동이 쭉 와서 이곳 어딘가에 이렇게 X로 찍혔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끝이란 겁니다.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어쨌든 이곳에 있는 Q는 요 삼각 형상을 줄기차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세 지점, 그지? D에 Q가 왔을 그 장면. 그럼 당연히 그 점을 지름 끝으로 하는 반지름의 일자리인 원을 저 위쪽으로 쭉 그려내. 됐죠? 다음 Q가 C에 왔다 치면 역시나 얘를 지름의 끝점을 하고 반지름 길이가 역시나 일자리 반원 하나를 쭉 그려내요. 이렇게. 그러면 D에서 C까지 Q가 이동하면 여기 그랬던 이 반원이 그대로 그 모습을 유지한 채로 쭉 평이동될 테니까 저 위쪽에 있는 부분이 그대로 평이동 궤적을 따라서 움직여 올 테고 여기가 요 면을 쓸면서 쭉 오른쪽으로 빗금친 영역을 어떤 면을 만들겠지, 그치? 이번엔 말이지. 그 점 Q가 D에서 이 극단적인 B까지 오는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하자면 Q가 이곳에 놓이면 평이동은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그치? 오른쪽으로 세 칸을 이동하는 거니까 B를 지름의 끝으로 하는 반원 하나를 또 그려요. 그럼 당연히 중심이 2칸 마찰로겠지. 요렇게 생겨먹은 반원을 그렸습니다. 이때 여기 있던 녀석이 얘가 쭉 움직여왔으니까 오른쪽 아래로 45도 방향으로 쭉 평이동되어 오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면을 또 쓸 건데 요렇게 쓸어 오면서 여기를 채우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쓸어 오다 보면은 여기에 공통 접선 방향으로 쭉 넘어 내려와서 여기를 또 채우는 이런 그림이 될 거라고. 됐죠? 마지막 B에서 C로 점 Q가 움직이면 당연히 이 도형 전부도 따라 움직였어. 이 방향으로, 그지? 그럼 궤적이 이러겠죠? 얘가
이 방향으로 이번엔 양의 방향 45도 방향으로 쭉 평이동되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네, 이해가죠? 그래서 저 빗금친 영역에 X라고 하는 녀석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원점에서 그 거리를 찾는 거니까 최단 거리는 당연히 이 수직거리가 될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소값은 루트 2분의 1 되겠습니다. 최대라는 것은 요 중심 찍고 건너편 여기에 저 X가 놓일 때인 상태이고 이 점 좌표가 3,1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길이는 루트 10이 될 것이고 더하기입니다 해서 최대값도 그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풀이 방법을 제 1번은 네, 저놈을 기하학적으로 역벡터를 이용해서 하나의 벡터로 바꿔봤고 두 번째 풀이는 좌표 연산을 해서 영역을 실제로도 찾아봤습니다. 지금 푼 이 두 번째 풀이 방법에 따르면 한마디로 말해서 빗금친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는 금방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요 벡터를 요 벡터로 선언하고 X가 그리는 저 영역의 넓이를 찾으라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으니 이것도 한 번쯤은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29번이 어쨌든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30번으로 가볼까요? 자, 30번입니다. 타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타원의 방정식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장축 길이도 찾을 수 있고요. 초점의 좌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주한 요건에 따르면 PF 길이가 PQ 길이의 2배입니다. 어쨌건 타원하고 원하고가 결합되어 있는데 주의할 점 하나.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살짝 이탈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접선이 양쪽으로 뻗어나갔어요. 그죠? 네. 어쨌건 저걸 전제로 해서 이 조건을 풀고 CP 길이를 찾아 24배를 해버립니다. CP 길이를 찾아내라. 이게 질문인데 어쨌든 이 그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장축 쪽에 네, 여기 4고요. 장축 길이는 8입니다. 초점 좌표를 찾아봤더니 너희들을 서로 뺄 거니까 서로 빼내면 그 값이 네, 9가 될 것이고 그럼 초점의 좌표 그럼 지금 3,0가 될 테고 다음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0가 될 겁니다. 자, 이 다음을 어떻게 처리할까 했는데 이게 결정적인 실말이니까 이걸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고 P에서 Q까지 길이 하고 P에서 F까지의 요 길이를 생각해 보랍니다. 근데 말이죠. 얘도 접선이고 얘도 접선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접점하나를 딱 찍어내면 반드시 접선 입장에서는 얘도 접선 길이고 얘도 접선 길이기 때문에 그 거리하고 그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얘네 둘의 길이는 같은데 얘가 얘 2배인 거니까 이 점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등분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런 말이지. 원의 입장에서는 저게 접선이니까 항상 수직 긋기는 기본 수직을 걷어요. 여기도 수직을 걷어요. 이렇게 수직을 긋자마자 이 선이 여기 중점을 이었더니 수직인 거니까 C에서 F를 연결하고 C에서 P를 딱 연결하잖아요. 이 순간 반드시 삼각형 P, C, F 이 삼각형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C에서 F까지 길이, C에서 P까지 길이는 그냥 자체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동시에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얘 반지름이지 않습니까? 얘도 반지름이지. 그러면 왼쪽도 직각삼각형, 오른쪽도 직각삼각형. 그런데 너 길이가 같대. 물론 당연히 너 길이가 같아.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왼쪽 삼각형하고 오른쪽 삼각형은 완벽한 합동 상태에 있고 합동 상태에 있단 말은 점 P에서 C를 연결한 순간 반드시 이 각 자체가 이등분되는 구조까지도 다 함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보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걸 전제로 해서 질문에 따르면 CP 길이를 찾으랍니다. CP는 지금 내가 지금 이은 것처럼 요 길이 자체를 의미하는데 조금 전 분석에 따르면 C에서 F까지 이 길이랑 완전히 같아. 그지? 해서 미지수로 설정하기를 요놈 길이 C에서 F까지의 이 길이를 잠시 X라고 둬봤습니다.
됐죠? 두 번째, 요놈 PQ의 길이를 찾으면 P에서 F까지 길이가 완전히 또 표현될 테니까 여기를 A라고 잠깐 더 봤어요. 그러자마자 여기도 A인 것이고 요 아래쪽 요만큼 길이마저도 A로 표현되는 구조를 찾았습니다. 됐죠? 다음, 타원의 정의상 장축 길이가 8이기 때문에 P에서 F'까지 길이하고 P에서 F까지 길이는 반드시 그 길이 합이 8입니다. 8 중에 지금 3A가 잡아먹혔으니까 요만큼 길이가 8 빼기 3A인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나요? 네. 마지막 할 일이 뭐냐면 요만큼의 길이의 표현인데 초점까지의 두 초점 사이 거리가 6이기 때문에 여기 X면 요만큼 길이가 지금 6 빼기 X다 이 말이지.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두 그림을 잘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P, F'F라는 삼각형을 표현할 때 선생님이 지금 변길이를 다 찾다 보니까 문자 A하고 X라는 두 개의 문자를 썼습니다. 그러면 두 문자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저들이 만족하는 관계식을 두 개만 찾으면 A값하고 X값을 동시에 찾을 수 있고 질문에 X를 찾는 거였으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겠지, 그치? 됐죠? 관계식 두 개를 찾는 겁니다. 관계식 두 개의 핵심이 A하고 X가 참여하는 거니까 제1, 전 P에서 말이지 여기를 연결했더니 이 각이 그대로 이등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얘가 각 이등분선이란 말이죠. 그럼 각 이등분선 성질에 따르면 두 측변길의 비율이 밑변길의 비율하고 완전히 일치할 테니까 그 길이 B를 찾아보기로 했어, 그치? 그러면 이쪽 길이 8 빼기 2A인가? 8 빼기 2A라는 녀석하고 이쪽 길이는 2A죠? 그 비율이 밑변 비율 6 빼기 X, X의 비율 6 빼기 X랑 X의 비율과 같습니다. 각 이등분선 성질 한 번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이곳에 주어져 있는 요 아래쪽 직각삼각형하고 저 왼쪽 직각삼각형 두 개를 생각해보면 이 둘에서 얘도 반지름, 얘도 반지름이 다르네. 그럼 당연히 얘 제곱하고 얘 제곱을 뺀 거랑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뺀 거랑 이 길이가 일치하는 거니까 거기에 관계식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해봅니다. 얘가 빗변, 얘가 밑변, X제곱에 A제곱을 뺐어요. 저 왼쪽으로 보면 얘가 빗변에 얘가 밑변 6 빼기 X 제곱에 빼기 8-3A 제곱 이래서 이 둘을 연립방정식으로 처리하면 A도 얻을 수 있고 X도 얻어서 최종 답에 이르게 된다 말이지. 도전입니다. 여기서 가보면 내항의 곱하고 외항의 곱이 완전히 같겠지, 그지? 그럼 외항을 찾아 곱해봤더니 X랑 저 왼쪽으로 파는 거니까 8X랑 마이너스 45 2배의 AX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항 쪽으로 곱해봤더니 26 12A에 마이너스 2 곱하기 AX 그래서 결국 얘네 둘이 그냥 소거돼 버려, 그지? 그럼 결국 남은 게 X하고 A 사이 이 관계식만 있는데 그러니까 X라는 녀석 자체가 양변을 8로 나누고 정리를 해봤더니 2분의 3배의 A와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한 문자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럼 당장 X 대신에 요 놈을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A만의 방정식이 나올 테고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내면 원하는 정답에 이르겠죠. 됐죠? 계산 여기를 제곱해봅니다. 그러면 4분의 9 A제곱입니다. 4분의 9에서 2를 빼면 4분의 5인가요? 그럼 4분의 5배의 A의 제곱이 좌변에 있어요. 우변에 갔습니다. 우변 X 대신에 그냥 2분의 3의 1을 집어넣습니다. 물론 그냥 당장 제곱하고 제곱해서 빼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냥 제곱의 차이기 때문에 합차의 곱으로 처리해도 좋습니다. 둘을 서로 대봤더니 14에 빼기에 2분의 9A가 되고 2를 서로 뺐습니다. 했더니 마이너스 2에 더하기에 2분의 3A와 같아, 그지?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얘를 전개해보면 그 전개된 과정에 정답이 나올 건데 얘랑 얘랑 살짝 곱했더니 마이너스 28인가요? 얘를 곱하면 9A죠. 얘를 곱하면 7, 3, 21인가? 20이라고 9를 더하면 30인가요?
그렇죠. 다시입니다. 얘를 곱해요. 9. A. 얘를 곱해요. 21. 9 더하기 21, 30.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랑 얘랑 곱했더니 마이너스 하시고 4분의 27. A 제곱인가요? 이렇게 생긴 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식을 좌변으로 몽땅 다 이항식에 정리를 해봤더니 4분의 27하고 4분의 5를 더하면 4분의 32가 되고 4분의 32, 8 곱하기 A의 제곱이 됩니다. 이항식에서 너는 마이너스 30에 A가 되고 이항식 더하기 28이 제로가 되는 거니까 4로 약분을 하면 2A의 제곱에 빼기에 이러고 2로 그지? 4A 제곱에 15A에 7인가요? 14 이퀄 제로입니다. 인수분해 2, 2에 7 안 되는 거예요. 그냥 4입니까? 4하고 1에 2하고 7이네 그지? 4, 2, 8 7, 1은 7 빽빽이 해서 A값을 찾아봤더니 4분의 7하고 2라는 두 개의 수가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살짝 그럼 둘 중에 뭐가 답인 건데 뭐가 답이다 도대체 이리로 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A를 찾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A를 찾긴 찾았는데 내가 원래 찾고 싶은 것은 X야 그지? 그럼 X를 생각해 봤는데 여기 전체가 6이었잖아 그지? 6에서 여기 원점을 찍으면 그게 정확히 길이 3만큼으로 이등분 되는데 중심이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이탈돼 있으니까 사용된 그 X가 반드시 얼마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3보다는 작습니다라는 이 제한 조건 하나가 걸려있습니다. 끌고 와서 A가 4분의 7이 되면 X가 얼마냐? X는 2분의 3배의 A였던 거잖아 그치? 여기다 2분의 3을 곱하면 8분의 21이 돼요. 2가 되면은 얘랑 당장 곱하는 순간에 그 값이 3이에요. 좀 전에 말하고 X는 얼마보다 작다고? 3보다 작아야 되지. 그래서 얘가 버려진다 이 말이지. 그치? 그래서 X는 8분의 21이고 그대로 대입하면 3 곱하기 20이 됩니까? 네. 63이라는 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됐죠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정리. 원이 있었습니다. 접선 두 개가 뻗어났습니다. 그럼 당연히 중심을 이어요. 각을 2등분해요. 다음 길이가 같대요. 같은 길이에요. 수직을 꽂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 두 개의 연립방 정식을 풀어내서 답을 얻었다 이 말이죠. 됐죠? 네. 이렇게 해서 기하의 두 문제, 29번, 30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9번이 30번과 견졌을 때 결코 쉽지는 않다. 그리고 저기에는 그런 문제가 예고되고 있다는 점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은 항상 이랬습니다. 그죠? 네. 우리는 정시에 집중하는 친구들입니다. 내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간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마다 공통과목 문항 공부에 주력해서 6월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